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다 눈치채셨겠죠, 뭐. 예. 옷이 다 똑같아. 옷이 똑같아. 위치가 똑같아.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웅입니다.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수학을 배우러 온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근데 꼭 수학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못해요. 수학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나기? 살짝 한번 넘어가 주려고. 저는 진짜 수학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수학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안 하면 되지 뭐. 계산기로 해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수원수투죠? 네. 수능에서는 공통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그것까지 좀 구분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수능 명칭이 이제 공통.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상관없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고 진도상으로 따지면은 수원수투죠. 네. 그렇죠? 수원수투. 이 부분은 어땠어요? 네, 제가 먼저 안내겠습니다. 이번 공통 수학 부분은 다른 이제 선택 영역에 비해서 변별력을 더 좌지우지했던 단원인 것 같고, 우선 공통 수학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우선 저번에는 삼각함수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고, 저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위치상 삼각함수 단원에서 나왔다고 치면 이번엔 미분 단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번보다 미분과 적분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저번에 6평 때 저번에 조희애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수열이 조금 약해졌다. 반대로 다시 이번에 수열이 다시 강해졌다. 지금 패턴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원래 강했던 부분이 다시 강해졌고 다시 추론력과 사고력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재쌤 어떻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6월에서는 좀 약했다라고 생각했던 수열 파트가 이번에 9월에서는 좀 강하게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계산 같은 부분에서 친구들이 이제 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고, 그래서 친구들이 뭐 되게 판이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잡혀 있고, 그리고 수원에서 특히나 최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엄청 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이제 중위권과 한번 갈라볼까라는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이나 수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릴 거야 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6월 때는 쉬웠던 게 또 9월 때는 좀 어렵게 네, 이게 약간 핑퐁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문과생도 같이 보는 거 아닌가? 네, 네, 다 같이 네. 가요. 네네. 이게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는 영역이죠. 네. 네. 어디가 쉽고 어디가 어렵게 나오는 일관성을 주지 않아. 네. 이게 사실 육모와 구모에서 뭔가 신호를 주는데 6모 때 쉬웠던 게 9모 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지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겠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속상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번에 워낙 판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평가원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대로 좋은 문제만 집어넣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더 이상 문제 없다 이런 거죠. 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요. 네. 원래 뭐 이 단원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라는 이런 신호를 예전엔 줬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단원에서도 어디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 그냥 다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번에 수열 여태까지 식으로 하면은 수열이 어려워, 계속 어려워. 그러니까 수열 좀 공부해 이랬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수열이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9월 달에 그런데 어려울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다 공부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 있네. 네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과생, 이과생이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 네. 분명히 이 그 체감이 다를 거라고 느꼈거든요.
문과생과 이 수원 수투를 보면서 문과생과 이과생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과생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 9월에 수원 수투, 그다음에 이과생이 봤을 때 이과생이 봐도 지금 수원 수투는 이거 어렵지 않나요? 지금 이게 어렵게 지금 출제된 걸로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보는 수원 네. 수투, 그다음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보는 수원 수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죠. 그렇게. 뭐 상대적 난이도로 보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봤을 때 수원수투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다루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추론을 그대로 수학투 미적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금 같은 걸 다루네. 근데 좀 더 내가 더 심하게 다뤄야 되는 이런 초월 함수라는 부분보다 그래도 다항 함수, 3차 함수가 쉽지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풀다가 이제 이 이과생의 기준으로 1등급은 아닌데 한 3등급, 2등급 기준으로 보면 어라? 안 되네? 라고 이제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구분한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라? 그냥 안 되네? 하고 이제 그냥 일단 넘어가게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상대적으로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문과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선택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선택 영역에서 판가름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받아야죠. 어쩔 네. 수 없고. 네, 뭐 수학은 뭐 많이 하는 학생이 유리하죠. 원래 학문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사에 근무하는 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하러? 그렇죠? 똑같이 정석 푸는 수준이면은 우리가 뭐 존경할 이유가 없죠. 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미적을 공부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수원수투 시험에서 체감적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저런 형태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이디어적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실상 과거 구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즉 인문사회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까지 오히려 성적이 더 상위권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뭔가요? 어쨌든 그래도 또 얘기한다면 이번에 저는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만약에 강조를 해야 된다면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삼각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느껴지는 건 저는 3차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3차 함수를 계속 보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래프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원래는 이쯤 돼서 어렵게 삼각함수나 뭔가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느껴지질 않으니까 말을 하기가 힘든데 친구들이 원래 어려워하던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줘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3차 함수 그리고 뭐 4차 함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봐주는 게 좋은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3차, 4차 함수는 조금 많이 접했던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절대값을 씌운 함수. 맞아요. 이번에 단순히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빼거나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더하거나 아니 절대값에서 본인 자신 다시 빼고 더하거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학 상단원이죠. 네, 맞아요. 이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분 학생들이 선택한 학생들이 더 유리한 이유는 계산적 테크닉을 요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전체에서 이 식을 봤더니 뭔가 x를 더해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식을 한번 살짝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면 내가 원래 알던 문제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말하면 수학적 센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요구되는 계산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많은 계산량과 그런 수학하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제 다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얘기하면 수학상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아이디어나 그런 센스적인 부분이나 응용을 하는 것들이 이번에 수학상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값을 특히 여기 절대값 함수 관련된 부분에서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이게 사고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진짜 좀 다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학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걸 딱 보면서 부모를 딱 보면서 야, 네 중학생이네 앞으로 익혀라 이러면서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야 고1, 2 아씨 이렇게 해.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만약에 계속 다시 반복을 하면 중3인 친구들은 선행을 할 때 얘들아 수학상까지 확실하게 해. 고1 친구들 이제 올라오면 얘들아 수학상 다시 한번 봐. 고2 학생들은 고2 학생들 이제는 미적에 쏟아야 되니까 그 전에 수학상 다시 보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거 싶어요. 정리해줘. 잘. 야 이게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10월달 방송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예측하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거 편집 우리 저 해주신 거 요거 조희재 선생님 저 네, 정리.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끝나면 항상 그러면 뭐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세요. 저번 주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또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났구나. 역시 수학 방송은 뭐 확실해, 뭐 있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뭐 수상을 다시 한번 보기에는 근데 뭐 등급에 대한 문제를 갖고 수시 지원 전략에서 반드시 등급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목숨을 걸고 등급 컷을 지켜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수학에서 한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학생들은 한번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돼요. 네. 네. 등급 컷 하나를 갖고 싸우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실은 수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일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지금 고3이 아닌 저학년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수능은 너무나도 다양한 걸 바라보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특수한 상황들에서 문제를 이 특수한 걸 찾아낼 수 있냐를 많이 보게 하고 실제로 이번 시험지도 이전 시험지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뭐 말로 하자면 접한다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아니면 접한 상황을 많이 나온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기준으로 먼저 다양한 케이스를 나눠서 보겠다고 할 때는 가장 특수한 상황부터 이제 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학을 공부할 때 너무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반대로 특수한 상황들부터 그 안에서 뿌리를 뽑아가서 뻗어나가면 그렇게 많은 공부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특수각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그리고 닮음 여전히 중학생들 닮음 닮음은 수능 때까지 가고요. 그리고 특수한 각도 뭐 45도, 60도, 90도 이런 특수한 각도도 당연히 수능 때 그대로 나오니까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2학년 2학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거 하고 3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거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2학년 2학기 한 번 더 보는 부용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이분들이 인문학적素養이 있는 그 수학 선생님들 같아요. 말의 향연이 아주 멋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방송을 기약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선택 수능으로 넘어가죠. 네. 선택 수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선택 수능에 따른 좀 유불리까지 한번 살짝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